내장 지방은 장기를 둘러싸고 있는 위험한 지방 조직입니다. 저는 오늘 14일 이내에 이 지방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이고 확실한 식단 접근법을 공유하려 합니다. 제가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확신하는 이유는 수십 년간 세포 수준에서 지방 축적과 연소의 대사 메커니즘을 연구해 왔기 때문입니다. 연구 결과 내장 지방은 단순한 미용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내부에서부터 여러분의 건강을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지금부터 수천 명의 대사 건강을 변화시킨 원칙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는 비싼 보충제나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한 복잡한 프로토콜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지방을 저장하고 태우는 방식에 대한 생물학적 진실에 기반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 췌장, 심장을 감싸고 있는 내장 지방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혈류로 뿜어내는 활성 내분비 기관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생물학적 노화를 급격히 가속화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이 지방을 없애고 싶어 합니다. 사실 내장 지방은 피부 아래의 피하 지방보다 분해하여 에너지로 쓰기가 더 쉽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지방 저장과 연소를 조절하는 대사 스위치를 이해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신진대사를 변화시키고 위험한 내장 지방을 녹여낼 과학적으로 검증된 7단계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장 지방을 태우는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단계는 인슐린 호르몬 수치를 낮추는 것입니다. 인슐린이 만성적으로 높아져 있으면 내장 지방은 복부와 장기 주변에 축적됩니다. 이는 추측이 아닌 기초 내분비학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내장 지방이 심장, 신장, 간, 췌장에 물리적 압력을 가하고 만성적인 전신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방간, 비만, 심혈관 질환, 심지어 암의 원인이 됩니다. 인슐린은 신체에 지방을 저장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주요 호르몬입니다. 인체에는 600가지가 넘는 호르몬이 있지만 지방 저장을 주도하는 것은 주로 인슐린입니다. 코르티솔도 지방 저장을 돕지만 내장 지방 축적의 마스터키는 인슐린이 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영양소가 인슐린 반응을 가장 크게 일으킬까요? 연구 결과는 명확합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할 때 인슐린 반응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단백질은 중간 정도이며 지방은 인슐린 수치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이 인슐린을 가장 급격하게 올린다는 사실을 이해했다면 첫 번째 단계는 탄수화물을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탄수화물 섭취로 인슐린이 높아지면 지방 연소 호르몬은 억제됩니다. 우리 몸은 지방 저장 모드이거나 연소 모드, 둘 중 하나에만 있을 수 있으며 동시에 두 가지 상태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장 지방을 쌓이게 만드는 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명 체인점의 아사이볼, 하나에는 약 20티스푼, 즉 100g에 가까운 설탕이 들어갑니다. 이는 엄청난 혈당 및 인슐린 반응을 일으킵니다. 오트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이 오트밀을 건강식으로 여기지만 두 번 섭취량에는 설탕 50g에 해당하는 당분이 포함되어 있어 매일 아침 인슐린을 급증시킵니다. 오렌지 주스 두 잔에도 50g 이상의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를 섭취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농축된 과당을 마시는 셈입니다. 내장 지방 제거를 위해 피해야 할 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리와 오트밀, 통곡물을 포함한 모든 시리얼, 빵과 곡물 제품을 제거하십시오. 과일과 과일 주스 또한 과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과당은 지방간과 내장 지방 축적에 특히 치명적입니다. 퀴노아, 흰쌀, 현미, 감자, 고구마도 피하십시오. 콩, 렌틸콩, 병아리콩을 포함한 모든 콩류도 제외하십시오. 이상적으로는 하루 총 탄수화물 섭취량을 50g 미만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 기준점은 인슐린을 충분히 낮추어 몸이 포도당 연소에서 지방 연소로 전환되게 하고 내장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게 만듭니다. 대신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살 대신 콜리플라워 라이스나 양배추 라이스를 드십시오. 노른자를 포함한 달걀 전체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지방 연소를 돕습니다. 소고기나 양고기 같은 붉은 육류, 항염증 효과가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자연산 연어도 좋습니다. 유기농 가금류, 그리고 염소나 양의 유제품은 소의 유제품보다 지방 연소 상태로 더 빨리 진입하게 돕는 중세 중성지방, MCT, 이 풍부합니다. 루꼴라 같은 잎채소와 브로콜리 같은 십자화과 채소도 간 해독과 지방 연소를 지원합니다. 이것이 내장 지방 제거를 위한 식단의 기초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식사 사이의 간식을 완전히 끊는 것입니다. 건강한 간식이라도 먹을 때마다 포도당과 인슐린 수치가 올라갑니다.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인 사람은 하루에 17에서 23회 무언가를 섭취한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조금씩 먹기 때문입니다. 아몬드 한 줌, 콤부차 한 모금 등을 섭취할 때마다 신체는 이를 대사 활동으로 인식하여 지방 연소 과정을 중단시킵니다. 이를 사무실 업무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업무에 몰입해 있는데 두세 시간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려 집중을 방해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몇 시간마다 음식을 먹는 것은 신진대사에 똑같은 방해를 줍니다. 따라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과 더불어 간식을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음식 섭취 없이 하루 3끼 식사만 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이는 이후 설명할 간헐적 단식 프로토콜의 기초가 되어 내장 지방 연소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3단계, 전력 질주 훈련, 스프린트 트레이닝, 실시 세 번째 단계는 전력 질주입니다. 이는 내장 지방을 빠르게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HIIT를 수행하면 인간 성장 호르몬, HGH를 포함한 강력한 호르몬이 활성화되어 저장된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전력 질주는 에너지 소모가 매우 커서 글리코겐 비축량을 빠르게 소진하고 내장 지방을 태우는 대사로 전환시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주일에 3회, 20초간 최대 노력으로 달리십시오. 야외, 러닝머신, 실내 자전거 모두 가능합니다. 20초간 무언가에 쫓기듯 전력으로 달린 후 90초간 휴식합니다. 휴식 중에는 앉거나 누워서 부교감 신경 상태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이를 총 3세트 반복합니다. 월, 수, 금요일에 수행하면 좋으며 준비 운동을 포함해도 5에서 7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내장 지방을 태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달갑지 않은 소식일 수 있지만 내장 지방을 태우려면 알코올을 끊거나 최소한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알코올은 신체의 독소로 작용합니다. 대사적으로 볼 때 간은 해독과 지방 대사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술을 마시면 간은 지방 연소나 다른 대사 과정보다 알코올이라는 독소를 제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즉, 술을 마시는 순간 지방 연소는 즉시 중단됩니다. 게다가 알코올은 식욕을 자극하고 섭취 후 24시간 동안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춥니다. 특히 맥주는 에스트로겐 수치를 크게 높여 소위 술배라고 불리는 에스트로겐, 주도형 지방 축적을 유발합니다. 진지하게 내장 지방을 없애고 싶다면 알코올을 탄산수 등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5단계, 매일 7,000에서 10,000보 걷기, 식후 걷기 필수, 5번째는 걷기입니다. 매일 최소 7,000보, 최적은 10,000보를 걷되 중요한 점은 식사 직후에 걷는 것입니다. 식사 후 혈당이 오를 때 걷게 되면 근육이 포도당을 적극적으로 흡수하여 인슐린 요구량을 줄여줍니다. 이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지방 연소 상태로 더 빨리 돌아가게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후 30분 동안의 빠른 걷기는 식사 구성과 상관없이 혈당 반응을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한 번에 길게 걷기보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 각각 2,500에서 3,000보씩 나누어 걷는 것이 지방 산화에 더 효과적입니다. 만약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를 했다면 식후에 즉시 15에서 20분간 빠르게 걸으십시오. 이는 가만히 있을 때보다
혈당 반응을 거의 절반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6번째 단계는 18시간 단식하고 6시간 동안 식사하는 18, 6 간헐적 단식입니다. 이는 내장 지방 제거를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단식의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가 포식, 오토퍼기, 작용을 통해 노화된 세포와 손상된 세포 구성 요소를 청소합니다. 둘째, 공복 상태에서 인슐린 수치가 크게 떨어져 저장된 내장 지방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단식 중에는 근육을 보존하면서 체지방을 태우는데 필수적인 인간 성장 호르몬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진화적으로 볼 때 우리 몸은 식량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먹이를 찾을 수 있도록 에너지와 정신 명료성을 높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혈압 감소, 대사 촉진, 염증 감소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18시간 동안은 물, 전해질, 커피, 차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공복 상태를 유지합니다. 식사는 6시간의 허용된 시간 안에만 합니다. 예를 들어 낮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두세 끼를 먹고 저녁 6시부터 다음날 낮 12시까지 단식한 것입니다. 수면 시간을 단식 시간에 포함하면 수월합니다. 이 일정은 매일 깊은 내장 지방 연소 단계로 진입하게 해줍니다. 7번째 단계는 매일 밤 90분의 깊은 수면, 디프 슬리프를 취하는 것입니다. 지방 연소 호르몬의 대부분은 이때 활성화됩니다. 수면 단계 중 렘 수면은 뇌 기능에 중요하지만 지방을 태우는 것은 델타 수면이라고도 불리는 깊은 수면 단계입니다. 수면 트래커를 활용해 수면 단계를 추적하고 90분의 깊은 수면을 목표로 하십시오. 오늘 밤부터 깊은 수면을 늘리는 과학적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바나나 차를 드십시오.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 껍질을 포함해 끓인 물을 마시면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둘째, 침실 온도를 약 18도, 65디그리 파레나이트로 서늘하게 유지하십시오. 셋째, 완벽한 어둠을 만드십시오. 아주 미세한 빛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입 테이프를 사용하여 코로 호흡하십시오. 구강 호흡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다섯째, 자기 전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400에서 600mg을 섭취하여 이완을 돕습니다. 스트레스와 내장 지방 스트레스는 내장 지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앞서 말했듯 인슐린이 주범이지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인슐린과 함께 지방 저장을 촉진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뱃살을 만듭니다. 수면 최적화는 코르티솔 관리에 도움이 되지만 옥시토신 분비를 통해 적극적으로 스트레스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반려동물과의 포옹, 웃음, 취미 활동,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갖기는 옥시토신을 생성하여 코르티솔을 낮추고 지방 연소를 지원합니다. 탄수화물을 50g 미만으로 제한하더라도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에너지의 20에서 30%를 소비하는 높은 발열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지방은 소화에 에너지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또한 단백질은 포만감을 높여 전체 식사량을 줄여주고 근육량을 보존하여 기초 대사량을 유지해줍니다. 목표 체중 1파운드당 0.7에서 1g, kg당 약 1.5에서 2.2g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합니다. 식사 시 단백질을 가장 먼저 드십시오. 이는 포만감을 주고 이후 섭취할 탄수화물의 혈당 반응을 완화합니다. 내장 지방 측정 및 요약 내장 지방은 공복 인슐린 수치 검사, 10 이상이면 위험, 나 MRI, CT 촬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MRI나 CT 영상에서 장기 주변의 하얀 조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프로토콜을 요약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을 하루 50g 미만으로 줄이고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으로 대체하십시오. 식사 간 간식을 금지하십시오. 주 3회 전력 질주 훈련을 하십시오. 알코올을 끊으십시오. 매일 7,000에서 10,000보를 걷되 식후 걷기를 우선시하십시오. 18.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십시오. 매일 밤 90분의 깊은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십시오. 이 프로토콜을 14일간 실천하면 허리둘레가 줄고 에너지가 넘치며 염증 수치가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복잡한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생물학적 원리에 순응하여 내장 지방을 태우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건강한 날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